산들투어 인카트레일 투어단, 멕시코시티 1박 2일, 페루 리마 1박 2일, 쿠스코 우루밤바 2박 3일, 인카트레일 2박 3일, 마추픽추 1박 2일, 와이나픽추 1박 2일, 이과수 3개국 2박 3일, 남미여행 14일 완벽 정리, 가이드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인천공항 멕시코시티까지의 비행, 비행기 인천공항 제2터미널, 떠나는 아침, 2025년 10월 1일 아침, 우리는 지금 인천대교를 지나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서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라틴 아메리카의 심장, 멕시코시티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죠. 공항엔 이미 수많은 여행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13명의 산들투어 여행작가 사진작가들과 함께 남미 아트로드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에로멕시코 카운터, 수속과 탑승. 수속은 아에로멕시코 3층 H32번 카운터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8시 40분,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을 마친 뒤 출국 심사를 지나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캔맥주 하나와 만두로 아침을 대신하며 마음속엔 멕시코에 대한 설렘이 부풀어 오릅니다. 지구 반대편으로의 이륙, 활주로, 이륙 장면, 창밖 풍경, 구름 위로 오르는 비행기. 11시 40분, 드디어 이륙. 비행기는 인천대교를 지나 송도, 강릉, 동해를 가로지릅니다. 방금 지나온 인천대교 넘어 인천 시내가 작게 내려다 보입니다. 백두대간을 넘어 강릉 앞바다로 가더니 항로는 일본 나고야, 태평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약 13시간, 비행거리는 무려 12,000km에 달합니다. 첫 번째 기내식 앰퍼샌드 기내 풍경, 승무원 서비스, 기내식, 좌석 모니터, 승객들 모습, 이륙 후 1시간 반쯤 첫 번째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한식과 멕시코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뒤쪽 좌석에는 한식이 도착하지 못해 대부분 멕시코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스튜디오에게 항의했으나 품절이라고 하네요. 멕시코식 샐러드, 와인 한 잔. 낯선 메뉴 속에서도 여정의 설렘은 더해집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 모니터가 있어 최신 한국 영화도 감상할 수 있었죠. 저는 대가족을 보며 2시간 넘게 몰입했습니다. 북태평양의 밤 조용한 기내, 어두운 기내, 창밖 밤 풍경, 자는 승객들, 기내 조명이 꺼지고 모두가 조용히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비행기는 북태평양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죠. 비행의 시간은 더디게 흐르지만 그만큼 기대도 쌓여갑니다. 두 번째 기내식 앰퍼샌드 도착 준비. 아침 기내식, 해 뜨는 장면, 창밖 풍경, 멕시코 고원. 착륙 2시간 전, 창밖의 멕시코의 평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기내식은 야채 샐러드. 어느덧 창밖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고 드디어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멕시코시티 착륙 앰퍼샌드 첫인상.
현지 시각 오전 10시 10분, 비행기는 멕시코시티 후아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라틴 아메리카의 공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짐을 찾고 전용 버스에 몸을 실으며 우리는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드디어 멕시코에 왔다는 실감이 온몸에 퍼지죠. 시내로 향하는 길 아트로드의 시작. 멕시코시티는 해발 2200m의 고산지대. 하늘은 높고 공기는 깨끗하며 빛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남미 아트로드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마추픽추를 향해, 그리고 거대한 이과수 폭포까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첫 발자국 시간과 문화를 맛보다. 한국 같은 뉴스는 어랑 2025년 10월 1일 지구 반대편 멕시코시티에 발을 디딘 한국 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투어팀 13명의 작가들. 입국 첫날부터 다음날까지의 여정은 100년 전통의 식당과 아즈텍 문명, 그리고 한국 음식으로 마무리된 특별한 여행기였다. 도착의 순간 드디어 멕시코. 현지 시각 오전 10시 35분, 아에로멕시코 직항편이 멕시코시티 후아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속은 간단하게 마친 뒤 전용 버스에 탑승하여 시내로 향했다. 현지 가이드 김민정 씨가 동행하며 본격적인 멕시코 체험이 시작되었다. 전통의 맛에서 하루를 열다 100년 식당 카페 데 테큐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1912년에 문을 연 멕시코 전통 식당 카페 데 타쿠바, 카페 데 테큐바. 10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한 이 식당은 스페인풍 인테리어와 대형회와 아치형 천장이 어우러진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이곳에서 점심으로 타코, 페사디아, 구아카몰리, 풍성한 치즈와 함께한 전통 메뉴를 맛보며 멕시코의 풍미와 작별한 한국의 입맛이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멕시코시티의 심장, 소칼로 광장과 대성당. 이후 향한 곳은 멕시코시티의 상징, 소칼로 광장, 조칼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이 헌법광장 한복판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예술가, 행상인들이 어우러져 도시의 생동감을 전한다. 광장 바로 앞에는 카티드럴 메트로폴리타나 가위용을 뽐낸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대표 건축물로 멕시코 가톨릭 문화의 근간이자 시간의 층위가 겹겹이 쌓인 듯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감동을 전한다. 아즈텍 문명과 멕시코의 정체성. 다음으로 이동한 별표 템플로 마요르, 템플로 메이어. 별표는 아즈텍 제국의 중심 신전 유적으로 고대 멕시코의 숨결을 간직한 유적지다. 다만 10월 2일을 앞두고 광장 인근 시위 대비 칸막이와 공사 구조물들이 있어 일부 제한된 접근만 가능했다. 대통령 궁합에서 기념 촬영으로 대체했다. 멕시코가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일어났던 날이에요. 학생들을 탄압하고 이런 학생들의 자유와 기자들의 이런 언론 그 자유를 탄압하고 그랬던 게 1968년 10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리는 약간 이제 뭐 멕시코 민주주의의 좀 그런 운동에 좀 이제 그런 중요한 날이라서 내일 대대적으로 평화 시위가 있을 예정인데 그걸 미리 이제 다 쳐놓은 거예요. 네.
수도원이었던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성당들을 이제 쭉 둘러보시는데 일단 구성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위에도 또 이쪽에는 언덕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춘차 드릴 건데 이 과달루페 대성당 이곳은요 1년 연간 2천만 명이 방문을 하는 중남미 유일한 성지 카톨릭의 그러니까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유일한 성모님 발현지입니다. 바티칸의 성지 순례하는 네, 성지 순례를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남미에서 유일한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인정한 세계 3대 성모 발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의 루르드, 그리고 포르투갈의 파티마, 멕시코의 과달루페 이렇게 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성당에 들어가실 때는 마찬가지로 모자 선글라스는 벗으시면 중남미 최고의 성지 성모 마리아 출현지 방문. 저녁 무렵 우리는 중남미 가톨릭 순례의 성지 성모 마리아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언덕 위 성당에 올랐다. 고요하게 내려다보이는 멕시코시티 전경과 함께 한층 차분한 분위기에서 여행자들은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았다. 건축미의 정수, 바스콘셀로스 도서관. 이날 마지막 관광지는 바스콘셀로스 도서관, 비블리오테카 바스콘셀로스. 책이 떠다니는 듯한 철제 구조와 6층 높이의 개방형 서각 구조는 예술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건축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낸다. 사진작가들은 책과 구조물, 사람과 빛의 관계를 탐색하며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다. 마무리는 수라상 멕시코의 한 식당에서. 하루의 마지막은 낯익은 곳에서 맞았다. 현지 한식당 수라상에서 펼쳐진 저녁 식사에는 불고기, 전, 잡채, 국물 요리까지 한국의 맛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멕시코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전통 술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 담긴 테킬라, 할리스코, 잘리스코, 주 중심. 특히 테킬라, 마을에서 생산된다는 테킬라 잔을 부딪히며 멕시코의 첫날을 축복했다. 태평양 노을과 유럽의 기억을 걷다. 산들투어 남미 아트로드 페루 리마 1박 2일 여정. 한국아트뉴스는 너랑 2025년 10월 3일 4.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투어 작가단은 남미 아트로드의 여정 중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촬영과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태평양 바닷가 노을부터 스페인 식민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시가지, 그리고 라틴의 감성까지 리마는 작가들의 감성과 셔터를 충분히 자극하는 도시였다. 멕시코시티에서 안데스를 넘어 작가단은 멕시코시티에서 리마까지 약 6시간 비행을 통해 안데스 산맥 위를 가로질러 페루에 입국했다. 페루의 관문인 리마 호르에 차베스 국제공항은 비교적 한산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으며 입국 수속 후 곧바로 시내 투어에 돌입했다. 사랑의 공원, 리마의 붉은 바람을 담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이 공원은 해질녘이 되면 황금빛 노을이 절벽과 바다를 물들이며 페루 최고의 일몰 명소로 꼽힌다. 공원 중앙의 조형물 엘베소, 키스는 연인의 입맞춤을 형상화한 것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수많은 관광객의 포토스팟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날 또 수십 대의 패러글라이더가 붉은 하늘 위를 가로지르며 공중과 지상 모두에서 그림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다. 작가들은 벼랑 끝에 외로이 서 있는 나무, 절벽 아래로 부서지는 파도, 멀리 수평선 너머의 상상 속 고향을 프레임에 담으며 자연과 시간의 시적 순간을 기록했다. 리마의 밤, 한 식당 아리랑에서 우거지된 장갈비탕. 오랜 이동과 촬영 후 저녁 식사는 리마 시내에 있는 한 식당 아리랑에서 진행되었다. 리마의 하룻밤 자고 유럽이 숨 쉬는 구시가지 투어. 다음날 오전, 작가단은 리마 구시가지 센트로 히스토리코로 향했다. 첫 목적지는 1921년 페루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조성된 산마르틴 광장, 플라자 샌마틴. 유럽식 석조 건축물과 넓은 광장이 어우러져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위용을 드러낸다. 이후 이동한 아르마스 광장, 플라자 데 알마스는 리마의 중심이자 역사적 심장부. 광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페루 대통령궁, 팔라시오 데 고비에르노 앞녀석 기념 촬영을 하였다. 리마 대성당, 카티드럴 데 리마은 위엄과 고요함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어수선했다. 산들 투어, 작가들은 고풍스런 건축물, 광장에서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날아오르는 비둘기떼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면을 촬영하며 리마의 시간을 담아냈다. 잉카 유산의 동반자, 라마의 발자취. 리마 도심을 둘러보는 일정 중 잉카 문명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도 함께했다. 사진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여정은 계속된다. 짧지만 깊이 있는 리마 체류, 바다의 노을, 유럽풍 광장, 잉카 문명의 흔적,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 만난 고향의 맛까지 이틀 동안 카메라에 담긴 장면들은 남미 아트로드의 또 다른 챕터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 여정은 잉카의 수도 쿠스코, 그리고 잊혀진 공중도시 마추픽추. 산들 투어단의 여행은 예술로 기억되는 기록의 여정으로 남을 것이다. 안데스 고도 위 첫 착륙, 쿠스코 공항 도착. 남미 예술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산들 투어팀이 페루의 예딩카 제국 수도 쿠스코에 도착했다. 리마에서 약 1시간 반 거리, 해발 3,300m 고도에 위치한 쿠스코 국제공항은 안데스 산맥 위에 떠있는 듯한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비행기에서 내려 트랩을 타고 지상으로 걸어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회색 구름이 드리운 산자락과 언덕 위로 촘촘히 들어선 도시의 풍경이었다. 드라마틱한 날씨와 붉은 지붕들의 조화는 마치 고대 도시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인상을 남긴다. 공항 자체는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수많은 세계 여행자들이 마추픽추와 잉카 유적지로 향하기 위해 거쳐가는 거점이다. 작가단은 첫 발부터 공기가 다르다. 숨을 들이마시며 고도 3,300m를 온몸으로 실감한다. 고소감을 전했다. 쿠스코 성지 순례와 우루밤바로의 여정 잉카의 숨결 속으로. 잉카 트레일, 그 다음에 쿠스코에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 6박 7일 동안 저희 투어하니까 재밌게 힘내게 파이팅 하면서 보내겠습니다. 페루 잉카 문명의 수도 쿠스코는 해발 3,400m 고지의 도시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 잉카 제국의 흔적이 공존하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투어팀은 쿠스코 시내 주요 성지를 순례하며 잉카의 지혜와 신앙이 깃든 공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잉카의 수도로 향하는 길, 공항 밖으로 나서면 바로 비엔비니도 에이 커스코, 쿠스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아치형 환영문이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버스에 오르자 붉은 벽돌 건물들이 이어지고 좁은 골목 사이로 시장과 노점상, 오토바이가 뒤섞인 활기찬 풍경이 펼쳐진다. 작가단은 대형 관광버스에 짐을 싣고 잉카의 성지 삭사이와만으로 이동했다. 삭사이와만, 거대한 돌로 쌓은 잉카의 요새. 삭사이와만은 잉카 제국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종교 위식이 열렸던 성지다. 해발 3,570m에 위치한 이 유적은 손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린 거석 구조로 유명하다.
비가 갠 뒤 반짝이는 대지 위로 무지개 빛이 잠시 들이우며 작가들의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눌러졌다. 바위 틈새에선 잉카의 숨결이 아직도 들려오는 듯했다. 쿠스코 야경, 시간의 강 위를 흐르다. 해가 지고 나면 쿠스코의 도심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교회와 광장이 금빛 조명을 받으며 빛났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작가들은 셔터를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잉카 문명의 숨결과 유럽의 흔적이 공존하는 이 도시의 매력을 느꼈다. 커리칸차, 태양신의 사원에서 쿠스코 시내의 중심에 위치한 코리칸차, 태양의 신전은 잉카 문명의 최고 성지였다. 정교한 석조 기술로 세워진 사원 위에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산토도밍고 수도원이 세워지면서 신앙의 겹이 남겨진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전시실 안에는 잉카의 우주관을 형상화한 도상과 천문학, 제사의식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작가단은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태양과 달, 별을 하나의 신성한 질서로 이해했던 잉카의 세계관을 깊이 체험했다. 잉카의 석점이 약 12가게 돌을 찾아서 쿠스코의 구시가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유명한 12가게 돌, 피에드라 데 로스 도스 앵글로스를 만날 수 있다. 정밀하게 맞물린 돌 하나하나가 잉카인의 석조 기술을 증명하듯 단 한 개의 틈도 없이 이어져 있다. 그 앞에서 여행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이 돌 하나가 문명의 교과서 같다고 감탄했다. 시장 쇼핑과 공동구매의 정. 작가단은 쿠스코 전통시장에 들러 현지산 알파카 모자와 망토를 공동구매했다. 형형색색의 직물과 손뜨개품, 잉카 무늬가 새겨진 패턴은 작가들의 카메라 렌즈에 또 다른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잉카의 맛, 쿠스코의 밤. 저녁 식사는 쿠스코 중심가의 잉카 와시 플라자, 잉카 WASI 플라자 레스토랑에서 이어졌다. 현지 맥주 커스케나와 함께 즐긴 페루 대표 요리 로모 살타도. 소고기와 양파, 토마토를 볶아낸 향긋한 요리는 고산의 피로를 달래주며 이국적 풍미를 더했다. 식사 후에는 코카잎차로 고산병을 예방하며 밤에 쿠스코 거리를 산책했다. 거리마다 조명이 반짝이고 광장에서는 현지 음악과 전통춤이 흘러나왔다. 우루밤바로의 이동 고소 적응의 시간. 쿠스코 시내 일정을 마친 후 작가단은 해발 2800m 위 우루밤바로 이동의 2박의 휴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곳은 성스러운 계곡 발레사그라도이라 불리며 잉카 문명의 중심지와 마추픽추를 잇는 관문이다. 산맥 사이로 구름이 내려앉은 풍경 속에서 작가들은 고산 적응을 하며 다가올 잉카 트레일 마추픽추 트레킹을 준비했다. 페루 우루밤바, 쿠스코 성스러운 계곡 지역에 위치한 하시엔다 스타일 리조트. 잉카테라 하시엔다 우루밤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특징이며 전통적 분위기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합된 공간이다. 여장을 풀고 다음날 아침 고소적응 및 잉카의 숨결 따라 우루밤바 협곡길에서 올란타이탐보까지 우루밤바를 따라 이어진 고대 잉카의 길. 탐사단은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향하는 잉카 문명의 길목 표 올란타이탐보 향했다. 알약처럼 생긴 세 개는 객실이야. 그리고 왼쪽에 돔처럼 생긴 건 식당이에요. 네, 그래서 객실은 밑에 철판으로 됐고 위는 일부분은 유리로 됐어. 바위 절벽 속 하늘 호텔. 자연과 모험의 공존. 우루밤바 계곡을 따라 이동하던 중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암벽 위 유리 캡슐 숙소가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스카이로지 어드벤처 스위츠로 절벽 위 400m 고공에 매달린 세계 유일의 공중 호텔이다.
숙박객들은 암벽 등반이나 지퍼라인을 이용해 오르내리며 하룻밤 동안 별빛 아래 안데스 산맥의 장엄한 풍경을 마주한다. 자카다는 아래 도로에서 카메라를 들고 숨을 죽인 채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자연 속 예술관이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올란타이탐보, 잉카의 마지막 요새. 해발 2886m에 위치한 올란타이탐보 유적지는 잉카 제국이 스페인 침략에 맞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성체로 알려져 있다. 가파른 계단식 구조 위에는 태양신전, 템플로 델솔, 왕족의 거처, 군사시설 등이 층층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축은 잉카인의 건축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산들투어 팀은 현지 의상을 입은 잉카 전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잉카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 서 있다는 벅찬 감정을 전했다. 잉카 전통과 삶의 흔적이 남은 마을 풍경. 올란타이탐보 마을의 골목길은 돌담과 붉은 기와지붕, 좁은 수로가 이어진 전통 그대로의 모습이다. 피자와 세비체, 페루식 해산물 요리를 파는 작은 레스토랑, 수공예품과 직물을 파는 노점이 줄지어 있다. 지금 들어가는 집에 옛날 잉카 선조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야, 대대로. 예, 그 생활을 하는 걸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면 재밌어. 방송에 보는 것보다 훨씬 귀엽네. 자, 들어오세요. 아, 얘가 잘 먹어요. 이거 더 가. 예, 이렇게 찍으면 돼.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땡겨가. 풀어놓고 키우는데 전부 다 암컷. 우리 안에 있죠? 쟤네만 수컷이에요. 수컷을 풀어놓잖아요. 난리나. 서로 싸우는 거리 한켠에서는 현지 여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감자와 옥수수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골목거리에는 신호등 대신 교통안내원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데 나는 그들을 인간 신호등이라고 불렀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한국에서도 신호등이 드물던 때 경찰관이 능숙하게 손짓으로 신호하던 시기 말이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면 치차가 준비된 날. 페루의 전통술 치차는 한국의 막걸리처럼 옥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잉카 시대부터 내려온 토속주다. 붉은 깃발은 오늘은 술이 익었습니다 라는 신호다. 전기가 귀했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전의 표식으로 지금도 현지인들은 이 붉은 천을 보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춘다. 추석날의 잔, 잉카의 영혼에 바치다. 이번 잉카 트레일 투어단은 추석을 맞아 치차를 제레주로 구입했다. 우리의 막걸리와 잉카의 치차가 지구 반대편에서 한데 어우러진 순간이었다. 같은 곡식, 같은 발효의 시간, 그리고 조상을 향한 마음, 언어는 달라도 그 공경의 정신은 닮아 있었다. 막걸리.
자, 이거는 잉카테스는 100% 옥수수 발효. 요거는 약간 과일향 들어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두 개 맛보시라고. 네. 이거 맛볼게요. 두 종류야. 요거는 건조기에서 13개 따라. 전통과 자연이 숨쉬는 튜누파 레스토랑. 두 유적지를 오가는 길목에는 식물과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식당 튜누파가 있다. 이곳에서의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안데스 산맥의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의 순간이었다. 고풍스러운 아치형 건물과 정원, 그리고 산맥을 배경으로 한 여유로운 식사는 여행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모라이 농업연구소와 마라스 소금창고, 잉카의 지혜를 엿보다. 페루 잉카 문명의 과학과 자연이 만나는 현장. 잉카 트레일 일행은 쿠스코 근교의 두 유적지를 찾았다. 첫 번째는 고대 잉카의 농업 실험장이었던 모레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안데스 고지대의 신비로운 마라스 소금창고였다. 모라이, 잉카의 농업연구소. 모라이는 한눈에 봐도 특이한 원형 계단식 구조로 고대 잉카 문명에서 작물 재배 실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지름 150m가 넘는 거대한 원형 단지는 층마다 온도 차가 최대 15도까지 달라 고랭지와 저지대의 다양한 기후를 인위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이는 잉카인들이 감자, 옥수수, 퀴노아 등 수백 종의 작물을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재배하며 품종을 개량했던 놀라운 과학적 흔적이다. 그들의 뛰어난 농업 기술은 지금도 페루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혼하다니까 지금 그건 아니야. 회장님 지금 마라스, 산속의 소금밭. 두 번째 방문지는 마라스 위소금 창고였다. 이곳은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임에도 지하에서 솟는 염분이 풍부한 온천수가 만들어낸 자연의 기적이다. 약 5000여 개의 하얀 소금 웅덩이가 계단식으로 이어지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풍경은 마치 하얀 설원을 연상시킨다. 소금은 지금도 주민들에 의해 전통 방식으로 채취되며 잉카의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짙은 미네랄 향과 자연 건조의 맛은 잉카 문명의 선물이라 불릴 만하다. 잉카의 지혜는 단지 돌로 쌓은 유적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한 삶의 과학이었다. 모라이의 농업연구소와 마라스의 소금창고. 그곳엔 자연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던 고대 잉카인들의 철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페루 우르밤바, 쿠스코 성스러운 계곡 지역에 위치한 하시엔다 스타일 리조트. 숙소로 돌아와 내일부터 시작하는 잉카트레일 준비를 하였다. 이제 잉카트레일 떠납니다. 아레스 잉카트레일 2박 3일. 천상의 길 위에서 피어나는 안데스의 품속 추석. 페루 쿠스코에서 시작된 잉카트레일 트레킹. 그 중에서도 라레스 루트, 레어스 잉카트레일은 안데스의 순수한 대지와 살아있는 잉카인의 삶을 동시에 만나는 여정이다. 여행자들에게는 영혼이 머무는 길로 불린다. 우르밤바에서 라레스 마을로 안데스의 문턱을 오르다. 탐사되는 쿠스코 북부의 우르밤바 지역. 성스러운 계곡의 하시엔다 스타일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라레스 잉카트레일 본격 여정을 향해 출발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안데스의 능선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태양을 등에 업은 거대한 산맥의 행렬이었다. 대원들은 그 웅장한 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칼카 시장, 나눔으로 시작된 여정. 이른 아침,
탐사대가 첫 발을 디딘 곳은 칼카 전통시장이었다. 메르카도 모델로라 불리는 이곳은 페루 고산지대의 생명력과 인간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갓 구운 빵 냄새, 파파야와 오렌지 향이 공기를 채우고 시장 한켠에서는 손으로 짠 알파카 목도리와 모자가 판매되고 있었다. 대원들은 이곳에서 별표 고산마을 아이들에게 줄 사탕과 과자, 그리고 추석 제사에 사용할 현지식 과일류를 구입했다. 2박 3일간 동행할 탐사단 13명, 가이드와 조리장 등 포터 8명, 말 4필. 모두가 한 가족처럼 한 길을 걸을 준비를 마쳤다. 앙카스마르카, 잉카의 지혜가 깃든 언덕.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안개를 헤치고 나아갔다. 곧 눈앞에 앙카스마르카, 엥케스마르카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잉카인들이 곡물을 저장하던 원형 석조 창고가 지금도 남아있다. 바람은 천년의 시간을 품은 듯 조용했고 고대의 돌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는 문명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대원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바람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 문명이 있다. 는 한마디를 남겼다. 나레스 온천, 고산의 황금빛 쉼터. 해발 3200m 위 나레스 온천, 레어스아 스프링스에 도착한 것은 정오 무렵. 황토빛을 띠는 온천수는 뜨겁고 부드러웠다. 이곳은 고산 등으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첫 번째 치유의 장소였다. 제라늄 꽃이 만발한 온천 주변에는 수증기가 자욱했고 탐사대원들은 발을 담그며 이곳이야말로 안데스의 황금빛 쉼터 라며 미소를 지었다. 온천 윗길 캠프장에서 첫 점심이 차려졌다. 닭고기 수프와 구운 옥수수 한 접시, 현지인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그 단순함 속에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이 있었다. 자, 잉카 트레일 종주하러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추픽추로 갑시다! 갑시다! 화이팅! 가겠습니다! 손도르 계곡을 따라 와카와시로 점심 후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됐다. 나레스 온천 오른쪽 화살표 손도르 계곡, 손더밸리 오른쪽 화살표 와카와시, 후아카와시. 약 10km 구간 5시간에 걸친 산행이다. 고산의 공기는 희박했지만 바람은 청명했다. 언덕마다 라마와 알파카가 무리를 지어 있었고
마을의 아이들은 여행자들을 향해 웃으며 달려왔다. 시장에서 준비한 과자와 빵이 아이들의 손으로 건너가자 그들의 웃음이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다. 이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독이다. 한 대원의 말처럼 이 여정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와카와시 별빛 아래에 열린 추석 차례. 저녁이 되자 해발 3,800m 와카와시 후아카와시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마침 이날은 한국의 추석이었다. 탐사대는 협회 깃발 아래 간이 재단을 마련했다. 칼카 시장에서 산 과일과 떡, 빵, 음료, 그리고 잉카 전통주 치차 막걸리가 세상에 올랐다. 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이 쏟아졌고 그 빛 아래에서 대원들은 조용히 고향을 떠올렸다. 별이 쏟아지는 고산의 밤, 우리는 잉카의 하늘 아래에서 고향을 떠올렸다. 그날의 제사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라 잉카 문명과 한국의 전통이 만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라레스 고개 4,500m, 하늘과 맞닿는 길. 다음 날 새벽, 탐사대는 고도 4,500m 위 표 라레스 고개 아브라데레어스 향해 출발했다. 공기는 얇았고 숨은 거칠었다. 그러나 설산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장엄했다. 라마와 알파카가 무리를 지어 서 있고 붉은 황토빛 연못이 곳곳에 자리한 고개길은 안데스의 생명선이라 불릴 만큼 신비로운 풍경이었다. 몇몇 대원은 고산증을 호소했지만 모두의 마음은 이미 정상에 닿아 있었다. 검은 호수, 영혼이 쉬어가는 곳, 라레스 고개를 넘자 해발 4,300m 위 검은 호수, 블랙레이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호수의 빛은 에메랄드에서 검푸른색으로 바뀌며 그 이름처럼 깊고 신비로웠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영혼의 호수, 라고 델 알마라 부른다. 옛 잉카 전사들이 먼 여정 중 신에게 감사를 올리던 장소라고 전한다. 탐사대는 호숫가 캠프장에서 점심을 먹었다. 잔잔한 물 위로 구름이 떠가고 안데스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다. 올란타이탄보로
안데스의 품속으로 오후 탐사대는 하산길에 내려선다. 계곡은 점점 깊어지고 초원의 돌담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시처럼 느껴졌다. 4시간 열을 걸어 올란타이탄보 3,400m 캠프장에 도착했다. 잉카의 요새가 남아있는 이 마을은 마추픽추로 향하는 관문이자 오늘 여정의 종착점이었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대원들은 깊은 감사와 감동 속에 여장을 풀었다. 여정의 끝, 또 다른 시작. 라레스 잉카 트레일 2박 3일 캠프 여정은 단순한 도보 트레킹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자연의 경이로움, 문화의 공존을 증명한 여정이었다. 가이드, 포터, 조리장 모두가 하나의 가족처럼 협력하며 라마와 함께 걸은 이 길 위에서 탐사대는 잉카의 혼을 만났다. 내일은 마추픽추로 향한다. 태양의 문을 향해 잉카의 전설을 따라 또 하나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다. 잉카 트레일, 마추픽추로 오르다. 한국아트 뉴스는 어랑, 페루 안데스 산맥의 품속에서 잉카 문명의 심장을 향해 걷는 길. 바로 잉카 트레일이다. 2025년 10월 8일 4.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 투어 탐사대는 잉카 문명의 마지막 관문 마추픽추로 향하는 여정에 나섰다. 이날 일정은 잉카 성지로 향하는 1일 코스 트레킹으로 고대 잉카인들의 순결이 남은 길을 따라 태양의 문 인티펑쿠에 도달하는 감동의 순간을 담았다. 푸카라 캠핑장에서의 출발 오얀타이탄보로 새벽 5시 푸카라 캠프장의 공기는 차고 맑았다. 탐사대는 이른 새벽 짐을 꾸려 차량에 올랐다. 안데스의 능선을 따라 뻗은 도로를 달리며 우루밤바 계곡의 물안개가 천천히 거치는 풍경을 맞이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올란타이탄보역. 잉카 시대의 요새 도시로 알려진 이곳은 마추픽추로 향하는 모든 길의 출발점이다. 석조 건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대원들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페루레일을 타고 잉카 트레일의 시작점 차차밤바로 탐사대는 페루레일 관광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는 우루밤바강을 따라 천천히 달리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안데스 산맥의 절경이 여행의 서막을 알렸다. 차창 밖으로는 짙은 안개 속에 빛나는 설산과 협곡, 고대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다. The peak was first summited in 약 1시간 반 후 열차는 차차밤바 해발 2270m 역에 멈춰섰다. 이곳이 바로 잉카 트레일의 공식 입구이자 탐사대의 본격적인 트레킹 출발점이었다. 입구 검문소에서 여권과 허가 등을 확인한 뒤 카미노 잉카의 길이라는 표식을 지나 다리를 건너는 순간 탐사대는 마침내 고대 잉카의 순례길 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열대우림 속의 길 대나무 난초 피어난 인티파카 구간. 트레킹 초입은 습윤한 열대우림지대로 이어졌다. 대나무와 난초가 가득한 오솔길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나뭇잎 사이로 새들이 노래했다. 곳곳에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며 공기를 적셨고 잉카의 생명력이 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길은 신에게 바치는 길입니다. 당신의 한 걸음, 한숨이 곧 예배이자 기도입니다. 인티파카와 위냐이와이나 태양과 젊음의 땅. 약 3시간의 산행 끝에 탐사되는 인티파카, 태양의 집 유적에 도착했다. 계단식 농과 석조 벽으로 이루어진 농업 유적은 잉카의 천문학과 농경기술이 융합된 과학의 산물이었다. 푸른 계곡 아래로 태양빛이 비치고 바람은 고요하게 돌담을 스쳐갔다. 이어 만난 곳은 위냐이와이나 위네웨이나 영원한 젊음. 2650m 고지에 자리한 석조 유적은 계단식 박과재단, 그리고 물길이 완벽히 보존되어 있었다. 대원들은 이곳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며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움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태양의 문 인티풍쿠, 마추픽추와의 첫 조우. 오후 3시경 드디어 인티풍쿠, 태양의 문에 올랐다. 내가 찍은 영상을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그 너머로 마추픽추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붉은 석조 성체 위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고 구름이 천천히 유적을 감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그 순간 드디어 왔다. 잉카의 심장,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태양의 문에서 내려다본 마추픽추는 세상의 끝이자 인간의 시작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만에 제외 마추픽추 두 번째 등정. 이번 여정은 탐사대장 어란 김조에게 더욱 특별했다. 2017년 KK 마운틴 5대양 6대륙팀과 함께 정통 잉카 트레일 3박 4일 코스를 완주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찾은 마추픽추였다. 이번 일정은 나레스 잉카 트레일, 레어스 잉카 트레일 2박 3일 트레킹을 마친 후 이어진 차차반박 코스로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마추픽추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태양의 문을 하산해 마추픽추 성지 1위 코스를 둘러보았다. 대원들은 잉카의 전통 망토를 걸치고 기념 촬영을 하며 이곳에 다시 서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하늘에는 와이나 픽추 봉우리를 감싸는 구름띠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안데스의 밤을 품다. 일정을 마친 탐사대는 버스로 하산해 아구아스 칼리엔트 마을로 향했다. 산기슭에 자리한 이 마을은 온천과 전통시장, 작은 카페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공간이다. 호텔에 도착한 대원들은 긴 여정을 마친 후 현지식 만찬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밖으로는 강물의 소리가 들리고 안데스의 밤하늘엔 별빛이 흩어졌다. 내일은 마추픽추 성지 3사 코스와 와이나 픽추 정상 등정이 예정되어 있다. 탐사대의 소감, 태양의 문에 섰을 때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잉카의 길을 걸으며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트레킹이 아니라 시간과 영혼을 잇는 순례였습니다. 마추픽추에서 와이나 픽추 정상까지 안개와 돌계단을 넘어 만난 구름 위의 도시, 한국아트뉴스 는 어랑 산들투어 잉카트레일 탐사대가 전날에 이어 마추픽추로 다시 올랐다. 목표는 마추픽추 성지의 수문장 와이나 픽추, 허에이나 피쿠 해발 2720m 정상. 아구아스 칼리엔트 마을에서 오전 7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이른 새벽 숙소를 나섰지만 이미 버스 정류장에는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다.
버스가 상어리의 S자기를 타고 오를 즈음 가는 B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B의 결이 깔아놓은 미세한 물안개가 능선을 감싸며 오래된 도시를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불러냈다. 새벽 안개 속 마추픽추 성역 재입장. 입구의 컨트롤웨이나 피크에서 여권과 허가증을 확인하고 성역으로 들어서자 안개 너머로 태양의 신전과 제사터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동선은 성지의 3, 4번 코스. 테라스가 포개진 돌벽 사이로 알파카가 느긋하게 풀을 뜯고 골짜기마다 구름이 강물처럼 흘렀다. 우리가 좀 이따 올라가는 그 와이나 피츠라고 했잖아요. 자, 와이나 피츠는 그 무슨 뜻일까? 와이나는 젊은, 피츠는 산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산, 젊은 산, 우리가 딱 연결되는 산자락 가운데다가 마을을 딱 지어놓은 겁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2시간 남짓 핵심 지점을 돌며 도시의 숨결을 더듬는다. 재래 공간과 농업 테라스, 바람이 흐르는 방향과 태양의 각도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석조 구조는 기술이자 신앙이었다. 배수로와 암거, 비에 씻기지 않는 성체, 보이는 웅장한 비에 보이지 않는 과학. 요거는 옆으로 하는 거. 전망대 테라스, 안개가 들고 날 때마다 마추픽추의 실루엣이 켜졌다 꺼졌다. 안개가 춤춘다 는 표현이 정확했다. 와이나 픽추, 경사 60도의 돌계단을 오르다. 드디어 와이나 픽추 입구. 좁고 가파른 잉카 계단이 시작되자 저기를 끝까지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직선 구간은 로프와 바위 손잡이가 이어졌고 완만해질 듯하면 다시 계단밭 흔적이 나타났다. 상층부로 갈수록 정돈된 밭둑, 랜데네스, 별표 엮이며 경사면을 붙잡고 있는 테라스의 미학이 눈앞에 펼쳐졌다.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약 90분의 오름 끝에 정상부의 거친 화강암이 손에 잡힌다. 사방이 탁 트였다. 마추픽추는 구름 사이에서 잠시씩 얼굴을 내밀고 주변 상궁과 봉우리들은 각각의 리듬으로 구름쇼를 펼쳤다. 가이드가 말했다. 마추픽추는 이곳에서 봐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원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협회 깃발을 펼치고 작게 외쳤다. 비바 마추픽추. 비바 마추픽추. 하산, 그리고 돌아봄. 돌계단을 조심스레 내려오며 모두가 같은 감상에 젖었다. 오늘의 마추픽추는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산 후 셔틀 정류장에는 마을로 내려가려는 방문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다. 내일 위의 작별, 우루밤바 협곡을 따라. 마추픽추역에서 페로레일 관광열차에 올랐다. 우루밤바강을 따라 협곡이 펼쳐지고 창밖으로는 석회집과 황금빛 같이 이어졌다. 승무원들의 전통 직물 패션쇼가 열차의 분위기를 달구었다. 쿠스코의 밤, 쉼과 회복. 쿠스코에 도착해 노보텔 쿠스코, 식민지 양식 중정과 아치 회랑이 보존된 고풍 건축, 에어장을 풀었다. 따뜻한 조명과 목재 가구가 고산의 한기를 잊게 했다. 저녁은 구시가지의 K푸드 한식당에서 고추장 제육볶음, 김치찌개, 나물, 달걀장 조림으로 차린 밥상은 며칠간의 트레킹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달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잉카트레일 중에 내놓은 김치가 이곳 K푸드 한식당에서 담궈준 것이라고 했다. 휴일날임에도 셔터를 잠시 열고 우리를 반겨준 K푸드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건넨다. 쿠스코의 밤은 잉카와 스페인의 시간이 공존하는 역사 그 자체였다. 는 한 대원의 소감처럼 돌길 위 노란 조명은 오래된 시간들을 한데 묶어주었다. 다음 장면을 향해 상파울루, 그리고 이과수. 탐사대는 하룻밤의 회복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쿠스코 공항으로 향한다. 리마에 도착해 치치카카 호수를 넘어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세계 3대 폭포 이과수로. Grande e continuando nosso voo em direção a São Paulo por todo o interior paulista, sobrevoaremos as cidades de Bauru, deixaremos o Presidente Prudente à nossa direita e logo em seguida ingressaremos na região metropolitana de São Paulo. Nós estamos bastante adiantados em relação ao nosso horário programado. Nosso estimado de chegada nesse momento está para as 19 horas e 35 minutos, ainda sujeito às condições de voo e tráfego aéreo mais à frente. Mas por enquanto seguimos tranquilamente em nossa viagem. 하루 종일 비행기로 이동한다. 이과수 공항 도착하여 숙소에 도착하면서 이과수의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2박 3일 일정을 준비한다. 운명의 유산에서 대자연의 심장으로 이번 대장정의 축이 이동한다. 오늘의 기록 한 줄, 안개가 춤추는 도시, 돌계단이 들려준 신의 언어, 와이나픽추에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함을 배웠다. 내일 이과수에서 만나요. 세계 3대 폭포,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다 이과수의 심장으로. 한국아트 뉴스는 너랑 페루 쿠스코와 마추픽추의 대서사를 마무리한 산들 투어 잉카트레일 탐사대는 2025년 10월 10일 남미 대륙의 또 다른 심장 이과수 폭포 이구아쿠폴즈로 향했다. 이곳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세 나라의 경계가 맞닿는 세계 최대 폭포군으로 275개의 폭포가 3km에 걸쳐 쏟아져 내리며 지구의 심장을 울린다.
브라질 이과수, 정글과 폭포의 교향곡. 이른 아침,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온 땅은 브라질, 넘어가는 땅은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저쪽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땅은 파라과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이 강은 이과수 폭포에서 흘러내리니까 이과수 강이고, 저쪽에 페루로 흐르는 강은 파라과이하고 브라질 국경을 잇는 강은 강 자체가 또 세계에서 6번째로 파라나 강입니다. 파라나 강. 그래서 이과수 강과 파라나 강이 두 강이 여기서 합쳐지면서 세 나라가 마주보는 아주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탐사대는 브라질 국립공원 입구에서 순환열차를 우리 타고 아르헨티나 정글 속으로 트레킹을 시작했다. 브라질이고 이쪽은 아르헨티나인데 저희가 여기인데 저기가 여기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안으로 먼저 악마의 목구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여기까지 딱 가면은 여기서 왕복 2.2km를 걸으시는 거예요. 푸른 숲을 사이로 노란 나비떼가 날아오르며 마치 대자연이 탐사대를 환영하는 듯했다. 트레일의 끝, 거대한 수직 절벽 위에서 폭포수가 하늘을 향해 폭발하듯 솟구치는 장관이 펼쳐졌다. 바로 악마의 목구멍, 가겐타 두 디아보. 물보라와 안개가 하늘을 덮고 그 사이로 7빛깔 무지개가 걸렸다. 대원들은 물안개 속에서 셔터를 누르며 숨을 고른다. 이건 폭포가 아니라 지구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였습니다. 한 대원의 감탄처럼 브라질 이과수는 소리로 느끼는 경이었다. 트레킹을 마친 후 탐사대는 열차로 정문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우와. 첫 코스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얼마나 여기서 출발을 많이 했나? 빵 몰라버렸어 진짜. 갔다 놓고 빵꾸 좋아하시는구나. 갔다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악마의 목구멍 상류를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는 아주 임팩트가 강한 폭포를 봤다면은 하류부터 중류까지 3대 폭포
도보로 다시 공원 트레일을 따라 걸었다. 정글의 바람, 폭포의 진동, 그리고 흙냄새가 어우러진 순간은 마치 대자연의 교향곡 속을 걷는 듯했다. 파라과이에서 만난 고향의 맛, 한식당 수라, SURA. 저녁 무렵, 탐사대는 다리를 건너 파라과이 시우다드 델 에스테 표로 이동했다.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수라, SURA 한식당에서 오랜만에 한식 만찬이 펼쳐졌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상추쌈, 그리고 소주 한 잔. 고된 여정의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이과수를 찾는 한국인들에게 고향의 맛을 전하고 싶어요. 식당 주인의 말처럼 남미에서 만난 따뜻한 한 끼는 또 하나의 감동이었다. 아르헨티나 이과수, 무지개가 피어나는 낙원. 다음날, 탐사대는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 이과수 국립공원, 파르크 나셔널 이구아주를 향했다. 자, 이제 휴가철에 슬슬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브라질이 항상 관광객은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많습니다. 브라질보다 폭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코스로 자연의 숨결이 바로 눈앞에서 느껴진다. 트레일을 걷는 내내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그 위로 7 빛깔 무지개가 겹겹이 피어올랐다. 산타마리아 폭포, 솔토 산타마리아, 와 삼형제 폭포, 솔토 트레스 헤르마나스를 지나며 대원들은 감탄을 멈출 수 없었다. 폭포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이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정글과 물보라 속으로 정글투어 앰퍼샌드 보트 어드벤처. 점심을 마친 뒤 탐사대는 트럭을 개조한 정글투어 차량에 올랐다. 야자수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며 열대의 새와 원숭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안데스의 상과는 또 다른 생명력의 현장이었다. 얘네들이 보기에 우리는 VIP인가 보다. 이후 보트투어 지점으로 이동해 긴 대기 끝에 산들투어 탐사대는 단독 보트에 탑승했다. 보트가 폭포 아래로 다가서자 길을 찢는 굉음과 함께 무지개가 일행을 감싸듯 떠올랐다. 물보라 속에서 모두가 함성을 질렀다. 그 순간 우리는 대자연의 품속에 있었다. 귀환, 이과수에서 상파울로 그리고 인천으로 이과수의 장대한 여정을 마친 탐사대는 저녁 7시 40분 항공편으로 상파울루로 이동해 1박을 마쳤다. 다음날 멕시코시티를 경유해 10월 14일 새벽 6시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귀국했다. 페루의 안데스에서 시작해 브라질의 정글, 아르헨티나의 폭포로 이어진 11박 14일의 남미 대장정은 인간의 발로 쓴 지구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다. 지금까지 산들투어 남미 잉카트레일 탐사대와 함께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여행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카페 산들투어 오른쪽 화살표 해외사진방을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진 영상 편집의 어란 김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